집이 한 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내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 집은 세를 주고 나는 다른 지역으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사람들의 전세 대출을 더 강하게 제한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집 한 채 있으면 이제 전세 대출도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실소유자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전세 대출을 막으면 시장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까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최근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 집은 한 채 가지고 있는데 그 집에는 내가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이 지방이라 서울 집은 세를 주고 직장 근처에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비거주 1주택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왜 이 사람들의 전세 대출을 들여다보고 있는 걸까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집이 있는데 왜 자기 집에 살지 않고 다른 집에 전세 대출까지 받지? 실제로 좋은 지역에 집을 사놓고 그 집은 전세를 주고 본인은 다른 지역에서 전세 대출을 받아 생활하는 구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문제 삼는 부분도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최근 정책에서 나오는 표현을 잘 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1주택자가 아니라 투기적 비거주 1주택자입니다. 즉, 집 한 채 가진 사람의 전세 대출을 전부 막겠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현재 정책 방향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1주택자의 전세 대출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DSR입니다. 1주택자가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 전세 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 대출 이자 상환액이 DSR에 반영되는 구조로 도입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가진 집이 어디에 있는지만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주택자가 어디에서 전세 대출을 받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집은 지방에 있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소득이 얼마인지,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있는지, 신용대출은 있는지, 다른 부채는 얼마가 있는지까지 전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논란이 생깁니다. 실수요자는 어떻게 하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집 한 채가 있는데 부산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집을 당장 팔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 집은 세를 주고 부산에서 전세를 구합니다. 이 사람과 투자를 목적으로 집을 사놓고 다른 지역에서 전세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을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볼 수는 없겠죠.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정책을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처럼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에 살아야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장 발령 나면 무조건 예외다. 자녀 학교 때문이면 무조건 대출된다. 이렇게 단정돼서는 안 됩니다. 현재는 구체적인 세부 기준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중요한 문제가 그 다음이라고 봅니다. 전세 대출을 다 막으면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요? 자기 집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가장 간단합니다. 하지만 직장이나 아이 교육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현금으로 더 마련할 수도 있지만 몇억 원을 갑자기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결국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보증금을 낮추거나 더 작은 집으로 가거나 월세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제한하면 전세대출만 줄어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세 수요가 월세로 이동할 가능성도 봐야 합니다. 대출 정책은 대출을 막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어디로 움직일 줄까지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집 한 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지역에서 전세를 준비하는 분들은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저라면 세 가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다른 집에 살아야 하는지, 직장 때문, 자녀 교육 때문인지, 부모님 때문인지, 내가 실제 거주 목적으로 이동하는 상황인지 이런 상황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전세대출이 줄어들어도 계약이 가능한지,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5억인데 3억 원의 전세대출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예상보다 대출이 적게 나왔을 때 부족한 돈을 어디서 마련할지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전세 계약부터 하지 마십시오. 나는 직장 때문에 이사하니까 괜찮겠지? 집 한 채밖에 없으니까 대출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약부터 해버리면 위험합니다. 전세 대출은 주택 보유 상황, 임차 지역, 소득, 기존 부채, 보증 기간, 대출해주는 금융회사, 당시 적용되는 규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집을 먼저 계약하고 대출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대출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고 집을 알아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집이 있다고 해서 모두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살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 투기 목적도 아닙니다. 직장 때문에, 아이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내 생활 때문에 자기 집을 두고 다른 지역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건 1주택자는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1주택자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왜 다른 곳에서 살아야 하는지, 얼마의 전세 대출이 필요한지, 기존 부채는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현재 어떤 규제가 적용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8년 동안 제가 대출 상담을 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것도 같습니다. 대출은 계약하고 알아보는 게 아니라 계약 전에 알아보는 겁니다. 앞으로 전세 계약을 준비하고 계신 1주택자가 있으시다면 이번 규제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넘기지 마시고 내 전세자금 계획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반드시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